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쇼팽의 전주곡 2번이었습니다. 사실 유명한 영화 감독들은 연주를 하는 사람보다는 그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 표정을 잘 담아요. 계속해서 그 어머니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쇼팽이 굉장히 많은 피아노 독주곡을 썼지만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이렇게 형식적으로 연주한 곡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쇼팽도 그런 피아노 소나타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음악, 그 피아노 소나타 3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2번입니다. 이 2번에는 장송행진곡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연주하는 거죠. 자기 조국이 처해 있는 암담한 현실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오고막주 시절에 한 라디오 DJ가 이걸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멘트를 했죠. 쇼팽이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쓴 곡입니다. 이랬다가 잘려갑니다. 지금이 어느 시국에 이런 곡을 쓰냐고 얘기를 해갑니다. 이 장송행진곡은 나중에 쇼팽이 죽었을 때 연주했습니다. 자, 톡톡 튀는 곡도 있습니다. 스케프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원래는 장난을 치는 곡이지만 쇼팽의 곡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몽환적이에요. 또 연주하기 힘든 곡이고요. 4개의 스케르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주하는 곡은 스케르초 2번입니다. 도약이 굉장히 심한 곡이에요.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굉장히 장난을 치는 듯한 보통 일반적으로 4악장짜리 곡은 중간에 아주 재미있는 악장으로 쓰이지만 쇼팽은 이 스케르초라는 것을 따로 끌어내서 연주의 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어려운 단어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임프롬프투. 우리가 글쎄 왈츠나 에뛰드, 발라드 이런 단어는 좀 익숙하지만 이건 뭐냐 말이죠. 임프롬프투. 임프로비제이션. 즉흥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쇼팽은 이런 즉흥 곡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즉흥 환사곡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곡을 어떻게 즉흥으로 만들어내냐 말이죠. 가뜩이나 즉흥으로 만들었다는 곡이 악보는 왜 있냐 말이죠. 이 즉흥 환사곡 악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뭐 간단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왼손 땅 오른손 이 정도 제가 칠 수 있을 줄 알아요. 문제는 이게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요. 들어보시죠. 이걸 즉흥으로 만들어냈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실제로 쇼팽은 참 연주 많이 했습니다. 악보도 없이 지금 곡을 하나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진짜 실력도 대단하지만 연주 굉장히 잘하는데 왜 연주 안 해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조르스 상드였어요. 상드는 쇼팽이 오히려 연주회를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여자예요. 계속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팽과 상드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나중엔 소리도 엄청나게 지르면서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주로 그 상드의 남자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쇼팽이 또 화를 내면 당신은 왜 그래요? 도대체 남자는 자유로우라고 믿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상대의 소설도 문제가 됩니다. 이분은 소설가였습니다.
소설을 써서 이제 이 쇼팽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연예남을 다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이렇게 게시판이에요. 자기가 자기들끼리 있었던 얘기를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이름만 다르죠. 누가 봐도 쇼팽이에요.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쌍드의 아들이 쇼팽을 질투를 합니다. 엄마, 저 남자 뭐예요? 왜 엄마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들도 계속 싸움에 거듭니다. 1847년 결국 조르주 쌍드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연애 스캔들이었습니다. 결국 깨졌던 이유는요, 쌍드의 딸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쇼팽과 계속해서 같이 한 집에 지내고 있는데 보니까 쇼팽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딸을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화가 난 쌍드가 집 앞을 지나가다 잠깐 우리 집에 들린 어떤 불황자 같은 사람한테 이 딸을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결정에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고 쇼팽은 어떻게 다시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차였습니다. 쇼팽이 쌍드에게 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둘의 연애는 끝이 났습니다. 주위에서는 이 관계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쇼팽을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많았어요. 문제는 쇼팽이 이상한 여자분한테 계속 정신이 팔려서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죠. 말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제인 스털링이라고 하는 쇼팽의 음악적 제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자기 신뢰를 털어놓습니다. 선생님, 잘 그만두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스털링이라는 영국 여자분은 쇼팽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장 직설적으로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쇼팽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그것도 연주 여행을 하자고 합니다. 쇼팽은 정말로 하기 싫은 연주를 이 여자분께 해야 됐습니다. 지루하고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연주하는 실패하고요. 몸도 계속 아팠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서 거절했습니다. 사실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지만 이 여자분은 어쨌든 그 다음부터 평생 동안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답니다. 마지막으로 두 곡의 마주가를 더 남깁니다. 쇼팽의 녹턴, 왈츠, 에뛰드 같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곡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말년에 만든 곡들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 어려운 곡들입니다. 침대 위에서 계속해서 피를 토하고 있어서 기침을 한다.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포토카 부인이 문병을 왔습니다. 과거에 피아노 연주로 2번을 헌정받았던 바로 그 부인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옆에서 돌봐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간이 부은 남자가 그 앞에서 쌍드를 보고 싶어 했답니다. 저는 조르주 쌍드를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얼마 후에 쇼팽은 죽었습니다. 쇼팽이 죽었을 때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마토카 모이야 비엔나 마토카. 어머니, 불쌍한 나의 어머니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쇼팽의 장례식에는 3,000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사람을 추모할 정도로 위대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쇼팽은 1810년에 태어나서 바로 작년이 탄생 200주년이었습니다. 폴란드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쇼팽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쇼팽 편에 들떠 있었고요. 그 정도로 폴란드라는 나라를 가장 많이 알린 사람이 정치인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음악가 쇼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쇼팽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